이더 채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구성은 이더 채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념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 이더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더 채널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그 링크들을, 레이어 2 링크들을 묶어서, 복수개의 링크들을 묶어서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포트들,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설정이 혹시라도 통일성이 표현이 좀 그래서 통일화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더 채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역시 여러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더 채널의 어떤 핵심은 이 슬라이드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그 링크 애그리게이션입니다. 링크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게 링크를 여러 개 묶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묶는가는 여기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각각의 인터페이스별로, 예를 들어 패스트 이더넷 포트다, 기가빗 포트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의 대역폭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대역폭이, 트래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없이 일반 사용자 장치에 대한 그 대역폭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메가 패스트 이더넷을 2개를 묶는다, 뭐 3개를 묶는다,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스위치에서는 8개까지 하나의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사용자들한테 더 풍부한 대역폭을 제공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또다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다시 앞장에서 언급한 학습한 STP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개의 채널을 묶어버리니까 서로 다른 두 스위치를 2개 이상의 링크로 동일하게 연결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로지컬 링크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2대의 동일한 스위치를 2개 이상의 링크로 연결하면 여기서는 루프가 여러 개의 루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리던던트 링크, 또 그다음에 스위칭 루프를 또 해결하기 위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의 링크를 묶었지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이제 더 이상 링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채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구체적으로는 폴트 채널이에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테크놀로지가 이더 채널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컨피그레이션 할 때는 다 폴트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더 채널이다, 포트 채널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냥 하나의 링크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STP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링크가 있음으로써 마치 눈으로는 보기에는 여러 개의 루프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루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의 링크이기 때문에 루프 프리한 링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잠깐 언급했듯이 묶여진 모든 링크들이 다 원래 정해진 규정대로 약속된 범위 내에서 아주 잘 동작을 해야만 이 STP도 이더 채널에 대해서 동작을 하지, 뭐 한 4개를 묶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된다, 그러면 여기는 루프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런 점을 많이 주의를 해야 돼요, 링크를 묶을 때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더 채널이 뭐 같은 내용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더 채널을 묶음으로써 어떤 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근데 대부분은 그냥 한마디로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faster and more expensive connection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이러한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는 걸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근데 이 커리큘럼에서는 이 핵심은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이렇게 여러 개를 블라블라블 하고 많이 써놨어요. 핵심은 그 하나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항상 여기 얘기했듯이 STP가 이 여러 개의 앞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피지컬 링크를 하나의 로지컬 링크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묶여지는 링크들에 대한 스피드라든지 두플렉스 모드라든지 그 다음에 폴트 니고시에이션 상태라든지 뭐 MTU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피지컬 파라미터들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만 계속 중복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리스트릭션에 아마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예로는 패스트 이더넷은 패스트 이더넷끼리, 기가빗은 기가빗끼리 묶지, 패스트 이더넷과 기가빗을 묶지 말아요. 당연하지. 앞에서 했던 내용. 모든 특성이 같아야 되는데, 패스트 이더넷, 기가빗 이더넷 묶으면 속도가 다른 포트인데 안 되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스위치들은 최대 8개까지 여기 나와 있네. Up to 8 compatibly configured Ethernet 포트라고 나와 있네. 이렇게 해서 패스트 이더넷의 경우에는 800메가까지, 기가빗 포트는 8기가까지. 그런데 대부분 레이어 2 스위치의 경우에는 8개까지 지원하지 않는 모델의 스위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2960 레이어 스위치 같으면 이제 6개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멤버 포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더 채널 그룹 멤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설정하는 쪽에 가시면은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포트들을 링크를 묶어서 채널을 만들고 채널에다가 그룹 번호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트렁크 설정을 했다 또는 액세스 포트 설정을 했다. 그럼 그것이 일치해야 한다. 트렁크인 경우에 네이티브 VLAN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 역시 모든 트렁크의 양단에서 일치해야 된다. 이런 모든 특성들을 잘 확인을 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게 이제 implementation restriction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auto negotiation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터 채널을 묶고 나서 양쪽의 채널끼리 그게 이 이터 채널 오퍼레이션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동으로 하느냐 수동으로 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있고, 프로토콜이 시스코 프로토콜이냐 또는 IEEE 표준 프로토콜이냐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팩피라고 부르는 폴트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 이게 시스코 프로토콜이고요. 링크 어그리게이션 프로토콜은 LACP라고 해가지고 IEEE 표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원이 복잡하게 왜 두 가지를 다 해요? 시스코 장치에서는 PAGP, 팩피만 사용해도 되는데, 다른 밴드하고 이터 채널을 만들 경우에는 LACP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둘을 다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요거를 이제 오토매틱 니고시에이션 하는 수도 있고, 수동으로 이제 수동으로 니고시에이션은 아니죠. 수동으로 이터 채널이 구성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스크립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개념 하에 다 모든 링크들의 특성을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고, PG negotiation 패킷은 뭐 매 30초면 또 숫자가 나오네요. 매 30초마다 주고받으면서 채널의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두플렉스, 스피드미가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그 포트별로 VLAN 멤버십도 다 동일하게 주어져야지 네 개를 묶는데 이것이 제각각 서로 다른 VLAN에 속하는 것들을 묶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의를 해서 설정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팩피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이 이터 채널 설정하는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on, 그 다음에 desirable, auto. 아래쪽에 뭐 많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on은 기본적으로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터 채널 만드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HP의 desirable 모드는 얘가 여기 어딘가 액티브란, 여기 있네요. 니고시에이션을 desirable 설정된 포트에서 액티브하게 상대편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오토는, 이거는 용어가 마치 오토 그러면 얘가 알아서 자기가 잘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는 못하고 여기 패시브라는 용어가 있듯이 상대편에서 하고자 할 때, 니고시에이션을 하고자 할 때 얘가 수동적으로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뒷장에 표를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스위치 간에 링크 두 개를 이터 채널을 만드는데요. S1에 어떤 모드고 S2는 어떤 이게 이터 채널 모드입니다. 포트가 아니에요. 네. 포트 두 개가 이미 묶여서 하나의 논리적인 이터 채널이 된 겁니다. 포트 채널이 된 거예요. on이면은 채널이 만들어지고 한쪽은 on인데 반대편이 desirable 또는 auto다. 그러면 이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on이면은 상대편이 항상 on이어야 만들어지지 상대편은 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키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채널이. 반면에 desirable끼리 또는 desirable auto, 이건 뭐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가 다 제대로 이스태블리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토는 둘 다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 이런 점을 주의를 해서 포트 채널에 대한 이터 채널 니고시에이션 할 때 포트 채널에 대한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할 때 이 모드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 물론 왜 한 가지만 만들지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 이거는 마치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러 개의 라우팅 프로토콜 아직 우리가 진도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고 컴퓨터도 제조사가 여러 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은 그냥 크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IEEE 표준으로서 LACP가 있는데요. LACP도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IEEE 표준 802.3AD로 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드도 on은 같아요. 이름은 같은데 모드 스테이터스가 액티브하고 패시브입니다. 이게 팩피에서는 desirable이 액티브고요. 팩피 이전에 시스코사에 이게 오토가 패시브인 경우입니다. 이거에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혼동하지 않으시는데 처음에는 막 이런 모드들이 막 섞여서 막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면 학생들도 많이 혼동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익숙할 때까지는 뭐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각각의 포트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거의 유사해요. 예제가 같죠? 온노일 때 되고 요 경우에 안 되고 요 경우에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CCNA 시험 같은 걸 보면은 시스코사의 그 스위치들 간의 이더 채널을 구성하는데 양쪽 포트 채널 모드 설정으로 옳은 걸 골라라. 또는 IEEE 표준 LACP 하는데 양쪽 포트 채널 설정으로 옳은 걸 골라라 해놓고서는 액티브, 패시브, on, desirable, auto, desirable,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desirable, auto, on이죠. 앞쪽에서도 이렇게 6개의, 5개의 총 모드를 막 주면서 이거 고르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거를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설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컨피규레이션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 유념하고 넘어갔는데 특별히 그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면 스위치의 포트들이 다 시퀀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컨티기어스라는 표현으로 썼네요. 그런 표현은 13579 해가지고 묶어도 된다. 상관없다. 네. 그러나 편의상 그 많은 관리자들이 레인지별로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할 때 레인지라는 서브 커맨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각각의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으로 이렇게 1번에서 뭐 8번, 뭐 9번에서 뭐 12번 이렇게 묶어서 이터 채널 설정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비록 컨티기어스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컨티기어스하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스피드 듀플렉스 매치가 돼야 되고 VLAN 매치 돼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VLAN에 대한 것도 다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이고, 두 장이 넘어갔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컨피그레이션 가이드라인 계속되고 있네요. 하나의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스위치 간에 일단 1GBps로 기가빗 포트 두 개를 채널로 묶는 것 같아요. 듀플렉스는 풀, VLAN은 10번 이렇게 잘 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커맨드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후에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 제가 숙제로 내드린 거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앞쪽에서는 기가빗 포트 묶는다는 걸로 해놓고선 예제는 패스트 이더넷을 들었네요. 여기 레인지라는 명령어 보이시죠? 네. 1번에서 2번, 1번하고 2번을 동일한 설정을 하고자 할 때 인터페이스 레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트는 이거를 1번에서 2번뿐만 아니라 1번에서 24번까지 한꺼번에 다 묶을 수도 있어요. 모든 스위치가 가진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의 글로벌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인지, 인터페이스 레인지 커맨드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네.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레인지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이 명령어죠. 채널 그룹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이게 그룹 1번은 채널 그룹 번호예요. 아까 얘기해. 이 번호를 일치시키고 양단의 스위치 간에.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 그룹화된 채널이 어떤 모드로 동작할 것인가. 지금 액티브를 썼으니까 PACP하고 LACP하고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 걸까요? 네, 표준 프로토콜 쓰는 거죠. IEEE 표준 프로토콜 LACP를 쓰는 겁니다. 액티브 상태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뿌려지죠. CLI 상에서 Port Dash Channel 1이라는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가 새로 생성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지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나와서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1 위에서 채널 그룹 1으로 포트 채널 1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포트 채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인 하나의 가상의 여러 개의 피지컬 링크를 묶은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보면서 이거는 트렁크다, 수용할 VLAN은 1번, 2번, 20번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포트 채널 설정의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상대편도 이거에 맞춰서 동일한 수의, 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동일한 특성들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모드에 맞춰서 포트 채널 번호를 맞춰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다.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니까 이거는 실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러블 슈팅 하는 게 나오는데 흔히 많이 교수님들은 워낙 이해력도 빠르시고 몇 번 해보면 실수 안 하실 것 같은데 학생들은 엉뚱한 짓 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명령어 공부하는 건 짧게 하고 트러블 슈팅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 게 제 경험상 학생들한테는 더
괴롭지만 학습 결과 또는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이더 채널 구성 시에 사용할 수 있는 show 커맨드들이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이 정도의 show 커맨드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이더 채널 또는 포트 채널 설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show 커맨드들이 어떤 내용을 뿌리고 있는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실습하시면서 또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커먼 이슈인데 이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스피드가 안 맞는다, 두플렉스 미스매치다, VLAN 미스매치다, 한쪽은 뭐 오토인데 다른 쪽은 디자이러블 모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안 됐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뭐 크게 중복된 내용이라 뭐 지금 이제 트러블 슈팅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서요. 두 개의 스위치를 간단하게 두 개의 이터넷 링크를 묶어서 포트 채널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not operational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show 커맨드들을 언급해 드렸듯이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커맨드를 먼저 쓰는지는 뭐 그 사람의 숙련된 노하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더 채널 썸머리 보는 게 기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show 이더 채널 썸머리 하면 이런 이 플래그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너무 많은 플래그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한번 내용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널 그룹은 몇 개가 있느냐, 이 스위치에 하나 설정이 됐으니까 하나만 있고요. 애그리게이터 모두 여기 채널 하나로 하나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1번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아랫부분이에요. 그룹 넘버 1번이 있는데 포트 채널이 1번 PO1이라고 표현된 게 바로 이 놈이고, 가로 열고 S하고 D가 이 위에 있는 플래그 값들입니다. S는 뭐냐면 레이어 2 디바이스에 대한, 이게 스위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레이어 3 스위치가 가진 링크를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R로 표시가 돼요. 그런 내용이고요. 요 뒤에 있는 요 D 마크가 바로 문제입니다. D를 위쪽에서 보시면 다운이잖아요. 뭔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게 이게 다운이다. 왜 다운인지는 아직 모르죠. 지금 동작을 안 하니까 일단 썸머리를 보면서 어떻게 뭐가 안 됐지? 지금 현재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모두도 채널 그룹도 제대로 있고 애그리게이터도 제대로 있네. 포트가 2개가 있는데 요놈들도 제대로 다 묶여 있네. 그러나 인터페이스별로 또 가로 열고 D 다운이에요. 묶어놨지만 동작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show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지 한번 살펴본 건데, 여기서는 다시 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본 겁니다. 러닝 컨피그레이션 내에 두 스위치에 S1, S2를 같이 캡처를 해놨네요. 내용이 많으니까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로부터 시작되는 내용만 보여라. 비긴이라는 게 이게 필터지 않습니까? 어제 설명드렸던 필터.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포트 채널 1, allowed VLAN 트렁크 맞네요. 그런데 여기 계속 보시면 이 모드가 S1에서는 on으로 되어 있고 S2에서는 desirable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요 결과로 우리가 요 출력물로 무슨 문제로 이게 동작을 안 했는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desirable은 상대편이 desirable 또는 오토인 경우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더 채널이. 근데 이렇게 잘못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스마트한 테크니션이라면 이런 실수를 안 했겠지만 연습 삼아서 보여드리는 예제니까 그런 선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건 이제 수정해야죠. S1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S1이 ON이었잖아요. 여기가
이놈이 아래쪽을 on으로 바꿔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예제에서는 on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모드를 바꾸려고 하는데 desirable로 바꾸려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도 이제 주의사항을 써놨지만 이 채널 그룹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바꿔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또는 이더넷 채널의 그룹으로 묶여있는 각각의 링크들의 설정이 앞쪽에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이제 이거를 하이어라키로 생각을 하죠.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고 나서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 설정을 할 때 채널 그룹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널 그룹으로 만들어진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 설정 들어가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정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포트 채널에 대한 거를 먼저 삭제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포트 채널을 그냥 두고 아래쪽에 인터페이스 설정을 바꿔버리면은 STP 오류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STP가 위쪽에 포트 채널 기반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데 위쪽을 막 바꿔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no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포트 채널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터페이스 FA01에 대한 거를 모드를 바꿔주고 다시 채널 그룹을 만들고 이 채널 그룹에 디자이러블 모드 다시 확실하게 넣어줌으로써 제대로 동작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커렉션 할 때는 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인터페이스만 들어가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된다. 포트 채널 상단에 있는 하이어라키로 보면 높은 포트 채널에 대한 설정을 지우고 나서 아래쪽을 바꾸고 다시 위쪽을 재설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 설정하고 나서 이터 채널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래쪽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 아까 레이어 2의 내용인데 이 부분 다 업,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D 상태였는데 업으로 됐고 요건 D 상태였는데 P로 바뀌었죠. P가 뭔지 보시면 여기 있네요. 포트 채널에 1번이라는 포트 채널에 얘네들이 다 번들로 다 잘 제대로 묶여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듈 6는 여기까지네요.